오늘도 나스닥과 반도체, RS 계좌는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잠시 조정을 주는가 싶었지만 낙폭을 회복했고 오늘 시장은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천장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오늘 중국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 관세전쟁 최저점에서 레버리지 베팅 이후 이번 연도에도 비슷하게 베팅을 하고 최저점 매수콜이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작년 관세전쟁 최저점에서 매수했고 올해도 매수하고 최저점 매수콜이 나갔습니다. 비트는 계속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이 4% 가까이 폭등했고 마소를 제외한 모든 빅테크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 또한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빅테크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나스닥의 경우 고작 12% 정도밖에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23%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 멤버들은 12%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고 이번 매수 타이밍도 필수 불가결한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원래 미국 주식은 6개월 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한 방에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상승은 이제 강세장 출발을 알리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리레이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치를 제대로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대신 그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구매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면 주식 가격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지만 자본 지출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큰 희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과거의 주식 가격 상승 촉매였다면 이제 자사주 매입이 역대급으로 하락해도 자본 지출을 통해 미래를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인공지능의 도래와 특이점을 맞이하게 하고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숨을 건 상황입니다. 여기서 케이펙스를 줄인다면 스스로 패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똑똑합니다. 챗GPT가 신이었지만 이제는 제미나이를 거쳐 클로드의 시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클로드도 다른 에이전트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형태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넘어서 개인도 엣지 컴퓨터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효율은 클라우드가 압도적입니다만 특이점이 온다면 개인도 압도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는 네프콘에 매수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 150불까지 폭락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하루 만에 184불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조정은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삼전닉스는 압도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은 모릅니다. 수요가 없어서 넘쳐나던 메모리가 가격이 몇십 배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터보컨트도 압도적인 수요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1000배는 더 필요합니다. 반도체 주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 버블의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막대하게 생산된 메모리들은 결국 버블이 꺼지면 막대한 공급의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시기는 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블의 초입은 맞지만 버블은 마지막 압도적 기울기로 피날레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블에 올라타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지금의 상황을 경고하지만 극단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마이클 버리는 잘 맞추지만 항상 이릅니다. 인간의 광기는 뉴턴도 계산을 못합니다. 트럼프는 드디어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방문을 최정상 국빈 방문에서 한 단계 낮춰서 맞이했지만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같이 간 사절단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부터 마이크론의 CEO까지 반도체 선물들도 함께 준비해서 중국을 만나러 직접 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피날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승리해야 합니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국의 공작이 필요합니다. 바이든도 시진핑과 거래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괜히 에어포스원에 압도적인 사절단을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내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을 기대하며 결국 폭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철도 버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인공지능 버블은 40%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한타 더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닷컴 버블은 41%에서 터졌지만 지금의 혁명은 60%를 넘겨야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닷컴 버블은 꿈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인프라에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도 버블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대한 딜을 원하고 시진핑은 반도체를 원합니다. 젠승왕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급하게 에어포스원으로 합류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이크론도 함께 갔습니다. 결국 반도체를 내어주고 중간선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반도체를 오픈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경쟁에서 안 그래도 따라잡히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간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래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더 갑니다. 다만 11월 전 폭락을 만들고 다시 폭등하는 그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역대급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옵니다. 그 그림을 같이 맞춰보는 것이 투자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려왔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레버리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가장에서는 안 될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진 않을까 공포에 매도하는 행동이나 포모 고통에 추격 매수하는 행동이 가장에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우리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RS 멤버들과 보유자들의 마음가짐은 인공지능 혁명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나스닥에 6억 이상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도 부동산도 물가도 모두 폭등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팔 때 우리는 사고,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우리는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계속 좋은 지점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